자, 우리 조선기자재 좀 보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주는 전혀 안 밀리고 있죠. 자, LNG선 타고 온 조선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이슈가 또 다시 나왔네요. 자, 알았어. 매각 이슈가 나오든 말든 알겠으니까 자리만 잘 지켜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월봉의 위치는 원체 낮아요. 애초에 낮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낮은 데서 사야지. 나중에 또 대우조선해양이 매각 이슈로 또 날라가 있는데 이런 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쌀 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주봉에서도 20선을 뚫어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5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주식이 5주선을 뚫어주고 날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20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흐름은 좋은데 이제는 자리가 좀 불편하죠. 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봉에 사는 게 좋거든요. 하루 이틀 눌러줄 때 음봉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TX하고 ST 중국이 많이 밀리는데, 이번에 STX가 아마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걸 한 것 같죠? 잠깐 볼까요? 어제 뉴스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농협은행 대상으로 총 15,066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농협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STX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추세를 깨고 있죠. 지금 요즘 잘 안 보여. 추세를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STX가 됐든 STX 종목이 됐든 대표주들 중에 재무가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를 겪고 그동안 배 만드는 기간이, 이제 보통 배라는 게 자동차도 한번 새 차 사면 10년을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라는 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동안 이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우아한 길을 걸으면서 많은 재무 부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들이 다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조선주 대표주들보다 조선기자재주를 좋아해요. 어쨌거나 STX, ST중공 전부 다 추세는 깼어요. 깼는데 주식은 싸요. 싸서 살만한데, 역시나 완벽하게 사려면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 사는 게 좋고, 현대미포조선 좋긴 한데 너무 높아요. 대신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자리는 높으니까 되도록이면 조심하셔야 되고, 굳이 살 일은 없다는 거죠. 자, 현대미포조선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선 깨고 있죠. 그러면 주식은 싸요. 바닥 가격인데 추세는 아직 못 돌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박스권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만 7, 8천 원, 그죠? 7만 7, 8천 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박스권에 갇혀서 매수만 하고, HAG 중공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리 중국 관련주라도 월봉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깨져 있는 종목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도 못한 나쁜 일이 이 회사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시장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추세가 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이제 추세를 돌려놓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죠. 그죠? 5개월선 위에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박스권이죠. 지금 이 친구도 아까 알려드린 한국조선해양처럼 짜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가격대가 얼마냐면 5,180원이면 매수, 6,200원이 매도예요. 6,200원 뚫어져 날아가는 거예요. 박스권 매수고. 대우조선해양 그러면 설명드렸고, 현대중공업은 좋긴 한데 너무 높아요. 자리가 높고, 높은 건 아닌데 자리를 깼고, 예전에 이제 여기 있을 때 와가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봉에서 좀 추세 깨는 상태인데 이 친구도 박스권이에요. 조선주들이 다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죠. 저점인 11만 4천 원만 깨지 않으면 때에 따른 이런 데 가죠. 14만 원. 이렇게 큰 박스권에 있어요. 내가 사려면, 주식은 제가 계획 영역이라고 했죠. 주식은 계획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겠죠. 여기 안 오면 사지 마요. 따라서 조선 대표주들은 생각보다 사기 쉽거나 만만한 종목이 없는데, 조선 기자재주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 부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팅업체인 태광 성강밴드가 자리를 안 깨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기자재주는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나 조선 기자재주들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어요. 자, KSP를 봅니다. KSP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당연히 월봉 고점 맞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 되고, 이제 20개선만 깨지면 되죠. 자, 20개선 가격이 정확히 2,095원이죠. 오늘 살짝 찍고 왔어요. 2,095원. 여기가 정확히 20개선이에요. 찍은 가격,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사는데 주봉에서도 추세가 깨져 있는데 수급주선인 6선 위에 있죠. 조선 기자재 관련주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려면 KSP를 지금 사서 20개선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깨질 확률이 높고, 요렇게 240일선 기준으로 쭉 따라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STX 엔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월봉에서 20개선 근처를 찍고 나가죠. 지금 보겠습니다. 찍고 나가죠. 이렇게 툭 찍고 나가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는 20주선, 즉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매수죠. 이 자리가 매수 타임이 되고 깨면 손절. 주식이 아무리 급락을 맞이해도 내가 계획만 잘 세워놓거나 너무 무리하게 큰 돈을 넣어서 단기 단타를 하지 않으면 괜찮고, 대신에 중장기 투자는 금액을 크게 넣어서, 예를 들어 삼성모터스 같은 거 제가 중장기 투자로 좋다고 그랬죠. 그런 친구들을 비중을 키워서 5, 60%만 먹어도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봉에서 5일선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의 지금 자리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S 엔진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월봉에서 이치를 보면 추세 이탈을 전혀 안 하고 있죠. 5개월선도 훼손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20개월선도 밀려주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HS 엔진은 20선 잘 지켜주고 있죠.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하고 HS 엔진 흐름은 아직도 괜찮은 거고, HS 엔진 자꾸 뭘 계약을 하고 다니죠. 지금 당연히 계약하고 다녀요.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진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한라 IMS가 좀 걱정이긴 한데, 섹터가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60개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겁내지 말고 여기서 꾸준히 사모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 한라 IMS가 좀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긴 해도 역시나 우상승항에 놀림목 주고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용을 볼게요. 태용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20개선 근처에 있어요. 이 층도 폭력 관련주의자, 조선기자재 관련주의고 원전 관련주의기도 해요. 자, 주봉에서 역시나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을 딱 찍고 돌아 나오고 있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 종가상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오늘 너무 심하게 밀리면 내일 같은 날 또 다시 반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STX 엔진이나 HS 엔진, 한라이메스, KSB, 태용이 결론적으로는 20주선 찍자마자 다시 돌아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맞는 거고, 자, 오리엔탈 정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20주선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지금 조선기자재주가, 우리나라가 태조 패풍차가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태조 패풍차, 조선기자재주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기자재주가 쭉 날아갔다가 단지 조정 들어온 거예요. 조정이 세게 들어왔죠. 세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오리엔탈 전공 같은 친구들도 놓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면 매수해야 되지 않나 싶고, 20주선만 안 깨면 돼요. 자, 대양전기공업을 제가 여기부터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날아갔죠. 날아갔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조정이 들어왔을 때 5개월선을 최소한 훼손해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대양전기공업의 지금도 주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고, 주봉에서도 20선만 회복해주면 역시 다음 주 또 날아가요. 이렇게 한번 잘 올라간 친구들, 조선 기자재주들은 조정을 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태강은 하나 팁을 드릴게요. 태강은 자리는 높아요. 우리는 사실은 태강 같은 종목을 접할 때 이런 데서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 바닥에 사는 게 맞는데, 이 친구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15,600원을 뚫어줬어요.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깨면 손절하면 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자, 알려드렸죠. 월봉, 주봉, 일봉 세 개를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주봉에서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고, 일봉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태강의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왜 여기냐면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통해서 자리를 뚫었다면 그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돼요. 이건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니까 여기죠. 여기를 언제 찍었냐? 정확하게 9월 19일 날 뚫었어요. 그러면 9월 20일 날 깨지 않는 거 매수죠.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오늘 시장이 밀리든 말든 우린 수익권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계획을 무조건 잘 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강밴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간단해요. 성강밴드도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고, 예전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주봉에서도 추세는 유지가 돼 있는데 단지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일봉에서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날 대량 거래를 터진 이날 이후로 최고 저점이 여기죠. 심하게 밀리면 14,000원이 밀리고, 두 번째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요. 14,950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주식은 계획 영역이니까
떨어지고 시장이 무너질 때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이로코리아를 좀 볼게요. 하이로코리아를 좀 보게 되면 아직 저점 못 잡았는데 엄연히 이 친구도 추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지 조선 기자재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는 깼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20선이 오거든요. 그럼 나는 얘를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어디서. 이 자리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최고 저점 이 친구죠. 지금 9월 19일날 생긴 거. 여기만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주식은 계획만 잘 세우면 돼요. 그냥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자, 이엔코리아를 봅니다. 이엔코리아는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왜 여기서 사면 안 되냐면 월봉에서 봤을 때 20개월 선이 저항선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죠. 자, 월봉 5개선 깨고 특히 이 친구는 자, 중장기적으로까지 길게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무가 빵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막 큰 금액 실을 때 5천만 원, 1억, 2억씩 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를 잘 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끌고 갈 건데 최소한 배당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당도 잘 주고 그런 회사들, 태광이나 성강베튼 같은 친구들은 예전에 월봉에서 여기에 사놨으면 이 친구들도 지금 배당도 다 받았을 테고 많이 받았을 테고 또 이 수익도 누리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을 무조건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삼영인씨를 볼게요. 삼영인씨도 제가 최초에 사라고 게 여기. 대양전기공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라갔죠. 오늘 시장이 뭐 떨어지든 말든 여기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좋은 수익권에 있는 거고 단지 빨리빨리 못 가서 그린 거죠.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삼영인씨도 잘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앞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나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긴 좀 불편하죠. 딱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지금은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자, 동성화인텍을 봅니다. 자, 월봉에서 이치는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지금 20개선 회복해 줘야 되거든요. 자, 주봉에서 내일이 금요일인데 20주선 회복해 주면 바로 매수. 그럼 또 올라가요. 즉 조선 기자재주들은 크게 올라갔다가 다 52주 신고가 찍고 난리를 폈다가 조정 주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영인텍인데 제가 삼영인텍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많이 올라갔죠. 즉위시켜서 깨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있으면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도 추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피했다가 최소한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돌려놓을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살 종목이 있다. 시장 무너졌을 때 너무 겁내지 마요. 너무 겁내지 말고 시장이라는 게 종목도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게 마냥 올라가지만도 않지만 또 마냥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주식을 주춤해야 되는데 많은 고수분들이 걱정하는 개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누가 그러는데 개인이 자꾸 사면 주식이 못 올라간대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올라가면 개인들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쭉 쌓여요. 외국인들이. 그럼 결국 외국인들이 밑에서 주춤해놓고 개인만 털리게 되거든요. 이런 시장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갖지 마요. 물론 단타나 스캘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세랑도 상관없고 호가창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단기 단타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1, 2%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 1, 2%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그냥 중장기로 6개월에서 1년이 길게 봐야 되는데 또 6개월에서 1년을 길게 보라고 그랬더니 월봉 저 고점에 또 쫓아가 사가지고 양지사 같은 거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월봉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저 중장기 투자하는 건데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에코프로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물려가지고 2차전지 좋대요. 저 사야죠. 에코프로가 20년도 2월 달에 9,000원 하던 친구가 14만 원을 갔어요. 물론 에코프로가 20만 원도 가고 100만 원도 가고 1,000만 원도 가요. 그걸 누구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주식을 이런 데서 안 사야죠. 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전기차하고 다 배터리, 자동차 이런 걸 사는 거거든요. 리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리튬 관련주기도 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체 다 리튬 관련주긴 한데 또 리튬 관련주 사라고 그랬더니 월봉 최고점에 있는 거 사가지고 저 지금부터 장기 투자할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월봉 바닥에 샀을 때
바닥에 샀을 때 내가 수익권에 있을 때 이게 장기 투자고, 물타기라는 거는 고점이 물에 떨어질 때 물타기가 되는 거고, 월봉 바닥에서 잘 모아 나가는 거는 분할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강원에너지를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가격이 여기죠. 올라갔다고 절대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살 자리가 아니죠, 지금. 어디서 팔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라고 할 때 사야죠. 그죠? 시장이 이때도 무너졌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가 강원에너지를 하겠다. 그럼 단타 단기로 하셔야 되는 거고, EV 첨단 소재가 많이 떨어지든 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리튬 관련주예요. 자, 리튬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대바닥이 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사셔도 돼요. 단지 추세는 아직 못 돌려놨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할 수 있겠구나. 시장이 무너지면서 5주선을 깼기 때문에 대바닥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가만 냅두면 돼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자, 나인테크를 봅니다. 좀 무너지긴 하는데 월봉에서 좀 불안하긴 해. 이 친구는 이 대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간단하게 그냥 20선 깨자마자 손절. 내가 만약 긴 시각을 갖고 본다. 그럼 나인테크는 좀 모아나가면 아마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커요. 자, 성우하이텍을 봅니다. 월봉 예치가치가 낮다고 그랬죠. 어차피 20개선 뚫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이런 데 와요. 그런데 리튬 관련주 치고는 주가가 싼 거기 때문에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각각의 월봉의 위치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월봉에서 쌀 때 사야 돼요.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 데. 이런 데 사서 기다려야지만이 여기서는 어디서 팔까를 결정해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케미칼의 행보는 나쁘진 않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월봉 위치가 엄청 높죠. 엄청 올라간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이 친구를 전 살 마음이 없어요. 특히 여기서 물렸는데 내가 장기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월봉의 위치는 여기죠. 높죠. 그런데 포스코 인터넷이 좋다. 그러면 그냥 5개월 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20선 위에만 지켜주면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엔캠은 재무는 좀 안 좋은데, 이 월봉에서 주봉이나 월봉 같은 데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에서 특히 5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 이후로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매수하시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드디어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좋고, 태조 200원 다음에 로봇주를 보라는데, 아니죠. 로봇주를 지금 보라고 하면 어떻게 전에 봤어야지. 로봇주가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딜 갔냐면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물론 더 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500선 찍을 때 얘기했고,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지금 사실 분들은 사셔야 되지만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제 와서 왜 로봇 주냐고. 늦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굳이 매수하려면 그냥 21선 근처 왔을 때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굳이 하려면 안 날아간 로봇주, 예를 들면 미래컴퍼니의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죠.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굳이 하려면 이런 친구를 사서 수급주선인 60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오늘이 매수 타이밍인 거죠. 정확하게 60선 찍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꼬리 달고 올라갔죠. 즉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20개선에 대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맞고 조정이 들어오면 240에서 지하권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주식은 내가 어디서 살 줄만 알고 있으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자, 로보스타를 보겠습니다. 로보스타의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죠. 사더라도 이런 애를 사야죠. 자, 또 나중에 로봇주 날아가가지고 이런데 고점에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5개월선을 뚫어주는 이 자리,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있는 이 자리,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봉에서 5일선부터 20선까지 분할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층은 나중에 로봇 관련주로 뛰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팔 준비하면 돼요. 나중에 또 여기가 있는데 로봇주 사면 어떨까요? 로봇주 사서 물렸는데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아니죠. 장기 투자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로보티즈는 제가 LG에서 인수한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좋은 흑자를 내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고, 지금도 일단 추세 이탈 안 하고 있어요.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약간 놓친 기분이 들죠, 그죠? 어디서 사냐? 사실 제가 이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땡땡이 두 개가 생기면 그 다음날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밀렸을 때 잘만 버텨주면 내일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다시. 물론 이 땡땡이라는 게 맞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땡땡이가 맞으면 다 프로그램 짜면 되지 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땡땡의 기본 규칙이 있어요. 제가 땡땡의 기본 규칙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땡땡의 기법이 생각보다 잘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에이텍 TN처럼. 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렇게 양봉이 큰 게 생기잖아요. 밑에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어. 양봉이 생겼어. 그런데 땡땡이 두 개가 생겼네. 이 땡땡이의 조건이 최소한 전일의 땡땡이의 저점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뭐 조금 훼손해도 올라갈 때 있긴 있어요. 안 깨고 있죠 지금. 그러면 내일 같은 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급등해놓고 이틀 동안 땡땡이 그려놓고 또 떼요. 그럼 어딜 가냐? 월봉에서 이전 고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자, 제가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를 여기를 제시한 이유가 로봇주가 한번 날아가면 일단 전고점은 찍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로보티즈는 상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안 갔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자마자 손실권에 있기 싫으니까 땡땡이가 생겼을 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잠깐 멤버님들한테 뭐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멤버님들은 아침에도 만나고 꼭 8시에 만나기 때문에 제가 8시에 만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종목 하나가 잘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는 몰라요. 근데 흐름이 좋아서 이거는 제가 VIP 멤버님들 이상은 다 알려드려요. 자, 하나 잘 보고 계시고 지금 흐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이 친구가. 저도 좀 사놨는데 좋은 수익권에 잘 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좋은 수익권에 잘 있는 거죠. 자, 어쨌건 로봇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잘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수익을 잘 날 확률이 있어요. 예, 미숙님 VIP 멤버분이신데. 자, 월봉에서 봅니다. 잠깐 여기 결제 계정하고 미숙님 결제 계정하고 접속 계정하고 같아야 돼요. 결제한 계정하고 접속한 계정이 틀리거나 어떤 분은 휴대폰하고 태블릿 PC가 또 틀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이 같아야 돼요. 자, 일단 영우 DSP의 위치를 보면 많이 밀리긴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영우 DSP의 그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770원이에요. 그죠? 자, 1770원인데 이 177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수급주선 아니에요. 자, 생명주선인 20주선만 지켜주게 되면 일봉에서 눌림목 줬을 때 무조건 매수죠. 대신에 5개선 깨자마자 손절하면 되는데 감속기 관련해서 영우 DSP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나중에 뜨락률이 크고. 자, 에브리봇을 봅니다. 에브리봇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친구가 많이 가면 이전 고점, 전 고점을 가겠습니다. 근데 갔다 왔고 주봉에서는 추세가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로봇주가 좋다는데 에브리봇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사서 깨면 손절하지? 아주 간단해요. 자, 5일선 근처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뚫어줬습니다. 언제 뚫었냐? 이렇게 며칠 전에 9월 20일 날 뚫었어요. 그러면 9월 20일 날 뚫었으니까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오늘 시장에 밀려서 음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땡땡이 그리고 조정받을 확률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관없이 떨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이 떨어질 때 너무 시장 핑계 대지 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본인이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산 종목을 많아요. 이런 건 어차피 떨어져요. 그런데 우상향인 종목이 시장이 떨어져서 조정받은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이 안 떨어졌어도 에브리봇은 오늘 같은 날 조정받았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이게 도대체 지수 때문에 그린 건지 지수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조정받을 자리인지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에브리봇은 5일선 근처에서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로봇 관련주도 볼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가 제일 좋고 아침에 제가 미디어 관련주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미디어 관련주를 올려드렸을 때 미디어 관련주를 무조건 사라고 올려드린 게 아니라 저는 종목을 올릴 때 조심할 종목은 조심하라고 알려드려요. 자, YTN을 제가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서 다시 내일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음봉으로 날아. 전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주식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맞춘다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맞춰? 그런데 YTN의 월봉 H가 어제 이렇게 높았거든요. 얘를 어떻게 사? 그죠?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죠. 아예 살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 급락했죠. 자, IMBC는 분명히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20기화선 뚫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딱 뛰고 나가면 무조건 매도. 그러니까 오늘 뛰자마자 떨어졌죠. 이건 시장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여기 매물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IMBC는 버릴 이유는 없어요.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 매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기다렸다가 그냥 5일선 근처 매수하시면 돼요. 자,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 가치가 높다고 그랬죠. 전고점에서 어떻게 하다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사야 되는 건데 단 이제는 20개선만 안 깨면 한 번 또 볼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동 매매나 쫓아가 사지만 않는다면 내가 다시 살 기회를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일까 잘 알려드렸죠. 디지털조선, 아시아경제, KNN, TBC, SBS 콘텐츠하고 여기까지는 볼만한데 자, SBS 콘텐츠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죠.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는 어차피 5,000원 후반이 중반이 온다거나 6,000 초반이 오면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7,000원, 8,000원 가요. 엄청난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친구예요. 예전에도 항상 이 가격대만 사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고 사상 최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회사가 특별히 나쁘지 않은 이상 다시 여길 가요.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 박스권에 있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 가격에 사놓으면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면 올라가고. 자, 아시아경제도 월봉 바닥에 있죠, 지금. 바닥에 있는데, 뭐 크게 떨어진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단지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 바닥만 안 깨면 매수 올만해요. 단, 이전 바닥 깨면 사시면 안 돼요. 자, KN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있는데 대량 거래 들어왔죠. 그럼 이전 바닥 안 깨면 살만한 거죠. 그럼 다시 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KNN의 추세는 우하향이기 때문에 대바닥을 깨면 반드시 손절해야 되고 TBC 같은 경우는 오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일봉에서 조정받을 때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매수 타임이 되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대응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욕심을 버리고 물론 YTN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시 오늘 또 다 반등해져서 쭉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걸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고 YTN을 이제 와서 추천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월봉에서 뛰기 전에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지. 그죠? 여기서 사라고라는 말은 누가 못해. 저는 여기서 사지 말라고 그래요. 설사 오늘 다 복귀해가지고 꼬리 달고 다시 상한가를 갔어도 저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차피 살 마음이 없으니까. 대신에 안 물렸을 때 좋아하죠.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피해가고 우리가 주식을 살려면 되도록이면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